우리는 그동안 개에게 고기나 지방을 먹이면 췌장염이 생긴다는 말을 수의사나 반려인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 근거는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개연구소장 김종규입니다. 오늘은 긴급 이슈 점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과 고기와 지방 등을 먹이면 췌장염에 걸린다는 말이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강아지에게 사람 먹는 음식을 주면 췌장염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죠. 명절만 지나면 동물병원에는 갑자기 아픈 강아지가 몰려듭니다. 보호자들은 사람 음식을 먹여서 췌장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라죠. 하지만 정말 사람이 먹는 고기나 지방이 췌장염의 원인일까요? 대표적인 수의학 교과서들과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기와 지방 자체가 췌장염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수의사분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은 그 오해의 실체를 밝히고 우리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췌장염의 진짜 원인과 진단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아지 보호자라면 늘 들어본 말이에요. 사람 음식 먹으면 췌장염에 걸려요. 고기랑 지방이 문제예요. 그럴까요? 에틴저 수의내과학 8판과 소동물내과학 NHS 영국 국립보건서비스죠 등 가장 권위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개의 췌장염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들조차 재검사 없이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우리가 미뤄왔던 상식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의학 교과서의 논문과 실제 진료 현실을 기반으로 개 췌장염의 진짜 원인과 사람 음식에 대한 오해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췌장염이라는 병은 왜 생길까요? 먼저 사람의 췌장염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췌장염이 생기는 원인은 영국 국립건강서비스센터 NHS에 따르면 원인은 다음까지 정리됩니다. 술이 40%, 담배가 30%, 원인 분명히 30%입니다. 주로 자기 면역, 유전, 약물 감염, 외상 등을 포함합니다. 즉, 췌장염이 발생한 환자 중에 30%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 췌장염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사람은 술, 담배 빼면은 원인 불명이죠.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개는 술, 담배 안 하니까 대부분 원인 불명입니다. 그럼에도 밝혀진 것들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인 수의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개의 췌장염의 원인이 있습니다. 수의사학의 대표적인 교과서인 소동물내과학, 소동물병리학, 그리고 에틴저 수의내과학 8판을 보면 개의 췌장염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위험 요인, 중성화된 7세 이상의 비만, 특정 품종, 요크셔 테리어, 푸들 슈나우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중성화한 개, 7세 이상의 개에서는요, 췌장염 발생 확률이 21배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따로 이슈 점검에서 중성화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이 원인이라는 췌장염의 원인이라는 속설의 근거를 살펴볼게요. 수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고기나 지방, 사람 음식 때문에 췌장염이 생긴다는 속설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그 주장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은 임상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첫 번째, 명절이나 휴일이 지나고 평소 사료만 먹던 개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 음식이 췌장염을 유발했다는 단순한 도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소에 소화하지 않던 낯선 음식물을 갑작스럽게 다량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위장장애 혹은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명절 때 개가 사람의 음식을 사료만 먹던 애가 훔쳐 먹어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개는 장내 미생물에 따라 음식물 소화 능력이 좌우되며 갑작스러운 식이 변화는 장내 균총의 붕괴를 일으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췌장염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테이블 트레이, 잔반이라고 그러죠. 잔반의 섭취가 췌장염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에틴저 수의내과 8판에 보면 췌장염의 원인 중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 섭취 또는 쓰레기 섭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먹던 음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 수의 독성학적으로 금지된 음식물들, 예를 들어 양파나 포도, 잘리톨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즉, 쓰레기나 잔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개에게 독성이 있는 음식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반려견에게 쓰레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을 쓰레기로 착각하거나 잘못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췌장염의 원인은 사람도 개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학 교과서도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시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은 없습니다.
사람 음식이나 고기, 지방이 반드시 췌장염의 직접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가 평소에 접하지 않던 음식을 가까이 먹었을 때 생기는 위장장애를 모두 췌장염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섭취로 유발되는 췌장염은 음식물 자체보다는 그 안에 포함된 독성 성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에게 고기와 지방을 먹이면 정말 췌장염이 생길까? 수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개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고기, 지방을 먹이면 췌장염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그럴까요? 이 주장은 매우 자주 들리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연구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인용되는 연구는 SRS 외 저자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고지방 식이가 췌장염의 위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역학적 상관성만 보여줄 뿐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방 식이를 한 개들 중 췌장염이 더 자주 발견되었다는 것일 뿐 고지방 식이를 해서 췌장염이 생긴다는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고기, 지방, 심지어 사람이 먹는 음식까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개마다 유전적 소인, 장내 미세물 구정, 환경, 질병력, 약물 복용 여부 등 모든 조건이 다른데 단순히 음식 하나만을 문제 삼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당뇨병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사료만 먹이세요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사료의 지방 비율도 다양하며 어떤 지방은 고지방 사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료는 안전하고 고기는 위험하다고 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급여 방식과 개별 소화 능력이며 고기나 지방이란 단어 하나로 모든 췌장염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무리가 있습니다. 중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수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고기와 지방을 먹이면 췌장염이 생긴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직접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논문에서 상관성을 제시하지만 그조차도 조건이 다양한 개들 사이에서 다수의 혼재 변수가 존재합니다. 고기나 사람이 먹는 음식이 반드시 위험하다는 과도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됩니다. 진단과 교육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주장에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수의사들은 췌장염을 진단하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췌장염 진단에 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염의 대표 증상은요. 수의사가 췌장염을 의심할 때 주로 기준으로 삼는 일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토, 설사, 식욕부진, 복통,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이 문제는 증상들이 췌장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질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증상만으로 췌장염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병원에서 췌장염을 함부로 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진단 키트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검사는 CPL 검사 또는 SCPL이라는 진단 키트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조차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감도가 특이도가 낮아 위양성률이 높고요. 췌장염이 아닌 다른 질병에서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며 검사 시기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이 검사는 참고 지표일 뿐 췌장염을 확진할 수 있는 단독 기준이 아닙니다.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가 췌장의 부종, 비정상인 구조, 지방 저지 염증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간의 영상 해석 주관성이 존재하며 심지어 숙련된 영상의학 전문의조차도 정확한 병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물병원에서는 전문 장비와 훈련된 영상의학 인력이 부족해서 영상검사가 오히려 잘못된 진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의 시기와 재점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발병 직후에는 명확한 수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검사만으로는 판단해서 안 되며 10일 전후의 재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번의 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리고 바로 췌장염 사료나 절식 등 처방 사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췌장염에 걸리면요, 췌장에 있는 성분이 우리의 장기를 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사람은 거의 119 응급 상황이에요. 개들도 어마어마한 통증을 보입니다. 근데 내 애가 그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췌장염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췌장염이 한 번이더 걸린 아이는 급성 췌장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리고 회복된 아이는 당연히 고기와 지방을 제한해야 하고 조심히 급여해야 합니다. 왜?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거니까요. 하지만 정상적인 개에게 췌장염이 유발된다는 단순한 의식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췌장염을 일으키는 유인 중에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마취를 동반한 수술,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치과에서 스케일링 같은 거 하잖아요. 개들 마취하고. 그거 췌장염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위험하지.
췌장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며 단순한 증상이나 단발적 검사만으로 확진이 아닙니다. CPR 검사, 영상 검사, 임상소견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검 없이 진단을 내리는 건 매우 부정확합니다. 그러면 췌장염의 원인은 정말 무엇인가라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췌장염의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성화된 7세 이상의 계획에서 췌장염의 위험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비만, 또 특정 품종, 또한 내분비 질환, 자기면역 질환, 그다음에 약물, 특히 항생제, 스테로이드 계형, 살충제, 마취제 등이 고남용이 췌장염을 일으킵니다. 외상과 허혈성 손상, 그다음에 고지방 수액 사용 시가 췌장염의 원인이라고 수의학 교과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또는 테이블 트레이, 즉 잔반 섭취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음식과 사람 음식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수의사들이 고기와 지방이 문제라고 말하는 근거는요, 바로 명절 직후에 병원을 찾는 개들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보호자들이 방심한 사이에 아이들이 튀김류, 국물류, 조림 등 기름기 많은 음식을 훔쳐먹는 경우가 생기고 곧이어서 구토, 설사, 식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췌장염 진단을 내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라는 설명이 굳어지면서 마치 고기와 지방이 췌장염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원인은요,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낯선 조합과 과량의 음식이 원인이며, 정확히 말하면 섭취한 음식에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유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설사, 구토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과 지방과 고기 때문에 췌장염이 생긴다는 과학적 인과관계는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췌장염의 원인과 그다음에 진단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췌장염에 관련된 우리의 결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에게 고기나 지방을 먹이면 췌장염이 생긴다는 말을 수의사나 반려인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 근거는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사람의 췌장염 원인도 흡연과 술을 빼면 나머지 30%는 원인 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조차도 췌장염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개는 더하겠죠. 우리가 대표적 수의학 교과서에서 췌장염의 원인을 지목하는 것에는 어디에도 지방과 고기는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지방과 고기를 먹이면, 또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이면 췌장염에 걸린다는 말은 양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 때문에 아이들과 무리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더 이상 금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애를 학대한다고 믿는 낭설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1000마리 넘는 개들을 키워왔고요. 다 제가 먹는 음식 나눠서 먹이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의 독성학이나 공부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적정한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과 적당히 먹여도 되는 음식과 알고 먹여야 되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제 블로그에 보면 따로 이제 먹이면 안 되는 음식과 적정한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서 같이 먹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90%가 위에서 나옵니다. 위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고요, 신경망이라고 불립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통해 얻는 행복이 90%입니다. 그것을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일로 제한하고 아이들을 너랑 나랑 같은 무리가 아니야 라는 신호가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 일입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긴급 이슈 점검에서는 강아지한테 소금을 먹이면 큰일 난다, 신장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